저 이거 아청물인지를 몰랐습니다라고 많은 변호사들이 주장을 해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고의가 없다라고 그렇죠. 주장을 해야 되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법원에서 보는 건 이제 이런 걸 보는 거죠. 파일의 제목이 무엇이냐.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A파트의 용성호 김운찬 변호사입니다. 요즘에 영상물 관련해가지고 특히나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원래는 아청물의 경우에만 소지 자체로 처벌이 했는데 최근에 법이 개정되면서 불법 촬영물이라든가 딥페이크 영상 같은 것도 이제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요거에 대해서 김운찬 변호사님과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예. 사실 저희가 예. 예전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저희가 공부를 할 때만 해도 어떤 영상물을 갖고 있다 혹은 시청했다 이것만으로 처벌받는 케이스가 거의 없었어요. 그렇죠? 없었죠. 그리고 이제 당시에 이제 저희가 뭐 한창 공부할 때 아동 청소년 네. 관련돼서 이제 소지하고 시청 네. 뭐 요걸로 처벌이 된다더라 하면서 되게 이제 또 시끌시끌 맞아요. 했었거든요. 그 네. 당시에. 그게 맞냐 뭐 이런 이제 논의도 있었는데 이제 시간이 또 이제 좀 지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정착이 된 상황이고 네. 좀 많은 이제 또 특히나 이제 어떤 불법 촬영물 이런 거에 대한 인식 개선도 좀 많이 된 상황으로 저는 좀 보고 있어요. 그 사실 불법 촬영물이라는 게 말이 어려운데 그러니까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 몰카죠, 그러니까 몰카.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처벌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좀 약한 편인가요? 강한 편인가요? 세죠. 굉장히 이제 강한 편으로 분류를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네. 뭐 사실 이제 아동 청소년 아청법상의 내용만 살펴보더라도 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제 구입하고 소지 시청한 자 네. 같은 경우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게 어쨌든 1년 이상이잖아요. 네. 일단 상한이 없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벌금형의 규정이 일단 없는 거죠. 네. 그럼 일단 요거로 혐의로 조사를 받아서 혐의가 인정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일단 뭐 벌금은 일단 없는 거고. 바로 집행유예죠. 그렇죠. 네. 일단 집행유예부터 시작을 하는 건데 그 자체를 놓고 보더라도 일반 강제추행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벌금형 다 규정하고 있잖아요. 네. 굉장히 처벌 수위가 세다라고 네.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우리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고 하니까 1년이라는 거에만 되게 초점이 그럴 맞춰져서 수 있죠. 좀 처벌이 약한 거 아닌가 싶은데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이거보다 더한 뭐 강간죄라든가 이런 것들만 해도 몇 년 이하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몇 년 이하라는 거는 1개월 이상 몇 년 이하 요거인데 1년 이상이라는 거는 최하한이 1년이고 1년. 최대 30년까지 그렇죠. 선고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요. 굉장히 강하게 처벌하고 있다. 법정형이 엄청 중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벌금형 규정이 없다 보니까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사건에 있어서도 법원이 어쨌든 집행유예로 집행유예. 선고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공무원이라든가 공기업에 재직하시는 분들은 이제 회사에서 퇴직을 당하는 이제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토렌트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좀 살펴봤는데요. 그렇죠. 결국 이제 아청물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토렌트를 통해서 유포가 되기도 하는데 토렌트에서 아청물을 다운받고 하는 것들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요거에 대해서 좀 어떤 실무적인 논점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지난번에 저작권 위반하면서 네. 토렌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토렌트가 이제 어떻게 작동을 하고 이런 걸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토렌트와 관련된 어떤 법리적 이슈는 요 네. 성범죄에 완전 판례들이 집약돼 있어요.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영상 같은 경우는 시청 소지만 해도 처벌을 그렇죠. 받기 때문에 내가 이거 다운 받는 그 자체도 지금 처벌 네. 대상에 속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보통 사건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토렌트를 써서 이거 이제 영상을 다운 받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 이제 또 받을 때 한 개만 받는 경우 잘 없단 말이에요. 네. 이제 요러저런 이제 뭐 불법 촬영물이랑 아청물이나 이런 걸 이제 다운을 받으면 이제 그 공유 폴더에 저장이 되고 네. 그 영상이 이제 다시 또 업로드가 되는 거죠. 자동으로 토렌트 프로그램을 써서. 그러면은 수사기관에서 이제 식별을 하죠. 혹은 피해자가 이제 식별을 하거나 그러면 네. 요거 지금 배포하고 있다. 네. 지금 배포하고 있으니까 이걸 고소를 하게 되면은 이제 IP 특정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건 저작권 위반이랑 결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불법 촬영물 유포하는 경우는 이제 높은 확률로 집 가택에 이제 영장 네. 가지고 방문을 해서 네. 떼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네. 포렌식 쟁점으로 이제 네. 넘어가게 돼요. 네. 그럼 포렌식을 하게 되면은 요거 파일이나 과거에 삭제했던 뭐 문제되는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식별이 되기 때문에 그럼 이제 그 단계에서 어떻게 이제 방어를 할 거냐 이런 쟁점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죠. 그러면 제가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만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사실은 영상을 다운받을 때 내가 이 영상의 내용이 뭔지 다 보고 다운받지 않는 경우들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개의 영상물을 한 번에 다운받다 보면은 사실은 뭐 들어가서 뭐 썸네일이라고 하는 그런 그렇죠. 것들도 제대로 보지 않고 다운받는 경우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피의자 입장에서는 난 이거 아청물인 줄 몰랐다. 다운받을 때 그리고 다운받은 다음에도 워낙 여러 개
과하게 받아서 내가 갖고 있는지도 몰랐다. 몰랐다. 그런 주장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주장들이 실무상 많이 있는지 네. 그리고 그런 주장들로 인해서 무죄를 선고받는 경우들도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신 것 같아요. 다운의 쟁점에서 봤을 때 네. 아청물 기준으로 볼게요. 아청물 같은 경우는 이게 아청물인지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아청물인지 모르고 그냥 예를 들어서 애국가 영상인 줄 알고 나는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네. 그게 아청물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이거 소지했으니까 처벌할 거야 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판례에서도 확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결론적으로는 이 사람이 알고 있었느냐를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많은 경우에 몰랐다고 주장을 하죠. 네. 그래서 토렌트를 사용해서 다운을 받았을 때 저 이거 아청물인지를 몰랐습니다라고 많은 변호사들이 주장을 해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고의가 없다라고 그렇죠. 주장을 해야 되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법원에서 보는 건 이제 이런 걸 보는 거죠. 파일의 제목이 무엇이냐. 그다음에 이걸 얼마나 컴퓨터상에서 보관을 하고 있었느냐. 아니면은 모든 영상을 이제 다 갖고 있는 시더였느냐. 아니면은 뭐 이제 그 다운로드를 받을 때 시드 파일을 통해서 다운을 받았냐, 마그넷을 통해서 다운을 받았느냐. 뭐 이 기술적인 그런 네, 내용들을 네. 이제 종합적으로 살펴서 궁극적으로 보고자 하는 거는 너 이거 아청물인지 알았어 몰랐어 이걸 판단을 하게 되는 거고요. 네. 여기 가장 이제 중요한 쟁점은 사실은 제목. 파일의 파일명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그래서 이제 뭐 예컨대 파일명에 뭐 고등학생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 몰랐다라고 주장하기가 그렇죠. 이게 굉장히 이제 어려운 네. 거죠. 그런 네. 경우는. 근데 네.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그냥 아무런 그냥 식별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문구가 있어요. 사실 아청물이었던 거죠. 네. 뜨거운 모텔인데 이거는 뭐 아청물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삭제가 되었고 이런 사정들을 주장하면은 고의가 없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고 실제로 무죄가 나오는 경우도 꽤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무죄 사례들 찾아보면은 그런 식으로 변론을 많이들 진행을 하고 저희도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무죄를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그거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저작권법 위반의 경우에는 영화를 그냥 다운받았다? 나도 모르게 배포가 됐다. 사실 이거는 설령 혐의가 인정돼도 굉장히 처벌책이 낮거나 그렇죠. 기소유예인데 아청물이라든가 불법 촬영물이라고 하면은 내가 다운받아서 소지 시청했는데 그거를 유포까지 했다. 그러면 굉장히 형이 이제 무거워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포 관련해서도 굉장히 좀 약간 치열하게 다툴 것 같은데 맞아요. 나는 이거 다운은 받았다. 그건 인정. 하지만 내가 이거 유포는 안 했다. 나 정말 몰랐다. 라고 해서 이제 업로드에 대한 인지가 없다. 라고 주장을 할 것 같은데 이런 주장은 좀 많이 받아들여지는 추세인가요? 추세로 본다면은 네. 저작권 위반은 그 혐의의 내용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맞아요. 수사 기간도 사실 이 저작권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귀찮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럼 가서 영장 받아서 지불해서 너 저기 그 디즈니 영화 아바타 1 다운받았는데 2도 다운받았네? 이 나쁜 녀석이 이렇게 그렇죠. 안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는 결이 달리지 피해자의 어떤 피해도 굉장히 크고 그렇죠. 하기 때문에 네. 이거 당장 막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일단은 어떤 하드디스크나 이런 거를 컴퓨터를 압수해와서 포렌식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많은 양의 파일이 나오는 게 대부분이에요. 일단 이런 사건들은 네, 식별을 네. 하게 되면 네. 대부분의 케이스에서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 이렇게 많이 다운받았어? 그럼 너는 토렌트 잘 쓰는 애네. 넌 이미 토렌트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썼네. 그러면은 이거는 토렌트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파일이 업로드 되는 거야에 대한 어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봐야 돼. 인식했다라고 인식했다고 봐야 네. 돼. 네. 너는 업로드 되는 걸 알고 있었지만 크게 뭐 그거에 대해서 개념치 않고선 그냥 만연히 쓴 거야. 이렇게 보는 기조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배포의 쟁점을 무죄로 받은 사례가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반대로 어떤 그런 내용들에서 파일도 많이 나오지 않았고 몇 건에 불과하고 네.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토렌트라는 어떤 프로그램을 쓴 역사도 그렇게 길지 않고 네. 이 사람의 나이 자체도 굉장히 좀 뭐 어리다든가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배포의 사실을 인식을 할 수 없었다 아니면 네. 인식 못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본다면은 무죄를 또 받을 수가 있고 무죄 선고된 케이스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유포의 쟁점에 있어서는 포렌식에서 내가 얼마나 방어를 해내느냐에 그렇죠. 따라서 결국 유포가 혐의 인정이 되느냐 네. 좀 약간 이제 달라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포렌식 대응 굉장히 중요하고 네. 사실 포렌식 잘 대응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그래서 이런 류의 어떤 범죄에서는 포렌식 대응이 굉장히 사건에 있어서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궁극적으로 재판 가는 사건이거든요. 네, 네. 그럼 재판 단계에서의 변호사가 개진할 수 있는 여러 논리들은 포렌식에 이제 어떻게 진행을 했느냐 그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한번 마무리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좀 결론만 말씀드려보면 일반 저작권법 위반, 그러니까 단순 영화 같은 거 다운로드와 다르게 아청물이라든가 불법 촬영물 같은 경우는 내가 다운받아서 소지하고 시청하는 거 그것만으로도 처벌이 이루어지는데 처벌 수위가 엄청 강하다라는 게 일단은 첫 번째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처음부터 인식하고 다운을 받았느냐, 결국 미필적 고의와 관련해가지고 다퉈보게 되는데 그 사람이 하드디스크를 포렌식했을 때 과연 관련된 영상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그리고 그 영상의 어떤 썸네일이라든가 제목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미필적 고의 여부를 판단한다. 이게 두 번째가 되겠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유포 관련해서는 다운받아서 그 자체로 유포가 된다는 건 결국은 내가 토렌트를 얼마나 오랜 기간 이용을 했는가 이런 것들과 관련해가지고 미필적 고의를 살펴본다. 오늘 영상을 이렇게 마무리 쳐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억울한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실제로는 내가 아청물을 다운받는다라는 거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일반 소위 말하는 야한 동영상을 다운받았는데 그게 알고 보니 아청물이었고 알고 보니 나도 모르게 유포가 되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억울한 경우에 놓여 계시다고 한다면요,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